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델프 프랑스어 능력 자격시험 델프 배앙을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독해예요. 독해는 배앙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배점은 총 10점이에요. 따라서 그날 토요일날 시험 볼 때 뒤에 장문까지 보기 때문에 배양 장문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독해에서 최대한 빨리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그 중에 바로 1번 유형, 우리가 살펴볼 1번 유형에서 반드시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그러자면 요령이 필요해요. 주어진 텍스트를 다 읽고 답을 찾는다면, 이건 학교에 우리가 대학에서 프랑스어 수업할 때 강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시작돼요. 처음에 Vous êtes en France, vous voulez apprendre le français sur les conditions suivantes 라고 주어졌어요. 자,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두에서는 이 지상이 크게 답을 고를 때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배양에서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즉, 이 점 두 뿌앙, 점 두 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 문제에 대한 답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답을 고르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Vous êtes débutant, 초보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 suivre les cours du matin, 아침 수업을 들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niveau, 조건이 데뷔동 초보자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답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수업이든 간에 니보, 수준이 데뷔동 초보자인 경우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수업 시간과 관련해서 수이브가 레코드 맞다. 아침 수업이에요. 이 경우에는 뭐가 걸리겠어요? 바로 시간, 꾸가 되겠죠? 수업 시간과 관련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꾸디 맞당이 되니까 아침 수업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이 오후 저녁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그 중에서 반드시 맞당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배양 경우에는 가능한 한 텍스트와 문제에 나와 있는 어휘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반복을 가능한 피하려고 해요. 따라서 여기에 지금 맞땡이란 조건이 붙었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에 나올 수 있거나 해당되는 건 뭐겠어요? 아침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할 수 있어요.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맞땡이란 단어를 꼭 쓸 필요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수업이에요? 델프 아두 수업을 듣기를 원해요. 지금 아두예요. 그러니까 이 델프 아두는 시험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대체 불가능한 단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텍스트 문제를 뽑을 때 바로 아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면 돼요. 오케이? 자, 이럴 때 유의사항이에요. 이건 이제 나오면 또 설명하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아두를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어진 그 선택지 안에 어떤 게 만약에 아두의 배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치는데 A2와 배양 두 개를 다 가르친다는 조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여기 지상에선 지금 아두를 들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A2, 아두와 배양을 다 가르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조건에 부합한다,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즉, 조건이 하나 주어졌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는 지시문이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조건이면 이거는 이 안에 포함된다. 즉, 위라고 답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함정에 자주 나와요. 오케이? 자, A, 그 다음에 시간.
수업 시간은 네빠쟁뻑덩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두냐 배양이냐 그것만 신경을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 Vous voulez un professeur qui a un diplôme. 디플롬 학위죠. 이 디플롬은 선생님을 원하는데 학위가 있는 선생님을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이 갖춰야 할 조건에 해당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문제에 이 학위와 관계돼서는 포르마시옹이란 단어가 주어져요. 그게 바로 이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또는 포르마시옹이 주어지면 취득한 학위 또는 뭐예요? 스타즈. 연수도 여기 있는 포르마시옹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다 아우른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자,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서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 Vous préférez un professeur qui peut parler d'autres langues.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선생님을 원한다 그랬죠. 따라서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 중에 langue étrangère 또는 langue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지가 표시가 돼 있는지를 찾으면 돼요. 다음 tous les tarifs des cours ne doivent pas dépasser 55 euros. 시간당 모든 수업은 시간당 55유로를 넘으면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사실 숫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어진 내용 중에 숫자만 탁탁탁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일단 자, 이게 주어졌으면 이 사항을 먼저 익혀서 확실하게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답이에요. 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 보면 4명의 선생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이 조건들은 뭐냐 하면 아까 지시사항에 나와 있던 것과 이 선생님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텍스트 중에 맞아떨어지느냐 맞아떨어지지 않느냐를 갖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보세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유의할 사항은 뭐냐 하면 여기 어디꾸라고 했으니까 오래뒤꾸라고 했으니까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내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대해서 듀홍 선생님 위농 그 다음에 소피 위농 벨리에 위농 오렐리 위농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꾸드 델프에서 다시 또 이 네 선생님 텍스트를 또 봐야 돼요. 이건 시간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선생님별로 다 표를 완성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간이 빠르고 정확해요. 혼동되지 않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하나하나 실제로 풀어봐야 돼요. 듀홍 선생님부터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텍스트를 다 읽고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 수업 시간이 뭐였지? 다시 봐야 되니까 시간 낭비죠. 따라서 문제부터 보고 해당되는 걸 텍스트에 찾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어디고 수업 시간이 아까 지시사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침 시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듀홍 선생님 수업이 아침에 있는 수업이냐 아니냐를 찾으면 돼요. 그렇다면 마tin 텍스트 중에 아프레미디 오후 또는 수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시간을 적어 놓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찾으면 돼요. 자, 보시면 18시부터 20시까지 저녁이죠. 17시부터 19시까지 저녁이죠. 그 다음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유의할 사항은 뭐냐면 원래 보면 원래 보면 여기도 또 나와 있죠. 지금 뭐 이건 배양이니까 지금 조건에서는 아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건 배양에 해당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자세하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일단 보면 이게 배양이든 아니든 아두든 배양이든 일단 시간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시 20분 그리고 17시에서 19시예요. 어떠한 이게 초보자의 수업이든 아니든 아두의 수업이든 아니든 하여튼 뭐예요? 아침 수업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주어진 조건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X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다음 거 보면 good delf라고 되어 있어요. 델프서. 조건에서 아까 아두를 듣는다고 그랬죠. 따라서 지금 이 듀엉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 중에 과연 델프 아두냐 아니냐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배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물론 여기 이 듀엉 선생님은 지시사항의 조건에 주어졌던 아두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X예요.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처럼 델프 아두의 배양이라고 조건이 주어졌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듀엉 선생님은 아두와 배양을 다 가르치세요. 따라서 조건에 아두를 듣고 싶다고 했다면 아두와 배양 중에 아두바를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이거는 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특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포거마스용 디플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위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돼요. 텍스트에서. 다 읽는 게 아니라. 자, 프로페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저게. 디플로메라고 나와있죠. 학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조건에 부합하죠. 적합해요. 따라서 동그라미 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했지만 이건 위라는 얘기예요. 조건과 일치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langue étrangère 외국어 부분과 관련해서 조건에서 뭐가 붙었었냐면 다른 언어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듀엉 선생님은 과연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언어니까 langue라고요. langue. 이 텍스트를 다 읽는 게 아니라 텍스트 중에 여기 있는 포인트가 되는 이 어휘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면 어때요? 없어요. 이 듀엉 선생님이 외국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텍스트에 만약에 없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없다 하더라도 틀린 것으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옥느세빠 알 수 없다라는 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텍스트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땐 옥느세빠에 표시됐지만 지금은 위, 농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시사항을 해당되는 게 언급된 게 없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닌 걸로 답을 써야 돼요. 아닌 걸로. 이게 바뀐 그런 시스템 중에 특징이에요. 다음 이제 비용이에요. 느빠데빠세 생꽁 또 생유호 시간당 55유로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빠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초과하면 안 된다니까 56유로부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과 가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붙는 표현들이 바로 이거예요. 플리드 무앙드 뭐뭐뭐 이상 뭐뭐뭐 우리말로 하면 뭐뭐뭐 이상 뭐뭐뭐 이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무앙드란 개념이 만약에 뭐 10유로다 그러면 10유로 미만이면 이게 9유로부터 해당돼요. 따라서 혼동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플리드 무앙드보다 데빠세, 느빠 데빠세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주어진 숫자하고 차이가 좀 나는 그런 숫자들을 많이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든 55유로를 넣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로가 들어간 것만 빨리빨리 찾는 거예요. 40, 30, 50이에요. 사실 뒤에는 50은 배앙 수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아두를 듣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40, 30, 50 세 개 다 어쨌든 간에 55유로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에 적합하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힘든 거는 세 개가 다 주어진 조건보다 낮으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40, 30하고 여기에 60이 주어졌어요. 60유로. 이렇게 되면 조건에 55유로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지금 걸려요. 이럴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앞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 배양이구나. 아, 누가 아니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숫자와 관련해서는 텍스트 전체에 나와 있는 숫자를 다 살펴서 주어진 조건보다 다 낮으면 그냥 따지지 않고 답을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엔 또 다른 두 번째 선생님이에요. 마담 소피라는 선생님인데 이건 이제 그 원래는 텍스트 순서도 돼야 되는데 이 해당되는 답을 이 텍스트에서 찾으려고 약간 좀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텍스트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료를 보시면 다운받은 자료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보면 똑같아요. 아침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전 마담 소피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 시간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디에 돼 있어요? 9시부터 11시까지. 자, 수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시부터 21시가 또 있어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막 이런 거예요. 만약 여기 있는 게 똑같이 아침에 해당되는 시간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당되니까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는 아침 수업인데 하나는 저녁 수업이에요. 이렇게 되면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있는 아침 수업은 뭐예요? 데뷔터. 초보자를 위한 수업이에요. 조건 중에 아까 vous 데뷔터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조건에. 그런데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저녁 시간에 해당되는 건 뭐냐? 앵떼가메디예요. 이건 이제 중간 단계. 초고자가 아니라 중간 단계거든요. 이럴 경우는 사실 이 시간에 해당성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듣고자 하는 건 초보자를 위해 해당되는 수업의 시간이 문제가 되니까. 따라서 지금 초보자를 위한 수업이 아침 9시부터 11시니까 조건에 아침 수업이라는 조건에 맞죠. 따라서 위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델프 수업 역시 아두가 이 선생님이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그냥 눈으로 살피면 되죠. 델프와 관련된 수업은 배 두 밖에 없어요. 텍스트에서. 따라서 이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이 선생님은 디플로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당되는 거예요. 텍스트를 쭉 살펴보면 여기 뭐 나왔어요? titulaire d'un doctorat de l'université. 대학, 독도화가 이제 그 박사학이에요. 대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디플로마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구체적으로 학위를 저기다 집어넣음으로써 디플로마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석사도 저게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디플로마라는 단어를 똑같이 텍스트에서 쓰고 싶지 않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학위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도라는 게 박사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선생님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학위가 있는 선생님이에요. 조건에 적합하죠. 그러니까 위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느냐. 텍스트에서 롱그를 찾아야 돼요. 자, 보시면 롱그가 여기도 없어요. 즉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대로 언어에 해당되는 조건을 위냐 노이냐로 찾기 위한 텍스트 내용이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아닌 것, 농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비용 보세요. 55유로를 넣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 무조건 찾으라고 했죠. 숫자에 해당되는 거. 자, 45유로, 그 다음 50유로, 그 다음에 60유로가 있어요. 이게 내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저 60유로가 55유로 밑에 숫자였다면 이 뒤에 나오는 건 구체적으로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게 지금 60유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느빠데빠세 55유로 빡에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 중에 아까 하나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60유로짜리는 어딨죠? 예, 바로 배두예요. 델프 배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민하게 생기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학생이 뭘 듣겠냐면 초보자고 그다음에 A2를 듣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긴 지금 배두인데 60유로야. 분명히 지상이 없어요.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아까 지상으로 다시 넘어가면 바로 뚫레 따리프란 말이 조건 중에 맨 끝에 나와 있어요. 모든 수업의 금액이 55유로를 넣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수업을 듣긴 초보자 데뷔덩이고 아두를 듣게 되어 있지만 맨 밑에 있는 모든 수업의 액수가 55유로를 넣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의 조건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답이 노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가 사실 델프 배양 독해에서 요즘 많이 출제가 돼요. 두 가지는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하나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자꾸 집어넣어요. 학생들한테 혼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자, 이번엔 벨리에요. 벨리에. 자, 마찬가지예요. 아침 수업이니까 해당되는 시간을 다 골라요. 7시부터 9시죠. 다음 19시부터 21시, 9시부터 11시. 자, 조건은 지금 두 개는 만족을 했는데 19에서 21시가 저녁 때죠. 이 해당되는 시간은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뷔덩 초보자기 때문에 초보자 수업을 들을 때 아침 시간을 만약에 골라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은 지금 초보자를 위한 수업이 아침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조였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을 보면 여기서 보세요. 앵떼가메디에가 중급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두. 예, 아두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뭐죠? 9시부터 11시가 되어 있어요. 오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이 오전에 있어야 된다. 이 학생이 들려고 하는 수업의 시간이 오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금 다 만족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위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분명히 오후 저녁 때 수업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 학생이 듣는 수업이 아니에요. 왜? 중급자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수업에 대한 시간만 보시면 돼요. 다음 아두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자, 보시면 주어졌죠? 아두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가 되겠죠. 오케이? 다음 포마시옹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것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Professor Diplome라고 맨 앞에 나와 있죠. 따라서 역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플로메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뭐 띠뚤레 독도가라든가 학위를 직접 학위 명칭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텍스트 중에 언어와 관련된 게 있는지를 봐야 돼. 롱그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만 찾으면 되죠. 플리즈에어 롱그 여러 개의 언어를 말한대요.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죠. 예. 자, 이제 비용이에요. 55유로를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비용에 해당되는 걸 다 찾아야 되겠죠. 40유로, 45유로, 50유로 모든 수업이 55유로를 넘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죠. 지금 이제 나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답에다가.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죠. 요령은 똑같아요. 밑에 걸 보고 위에서 찾는 거예요. 시간당 아침 수업이에요. 아침 수업. 자, 보십시다. 여기에 데뷔동 수업이 저녁이죠, 벌써. 그러니까 아두 수업이든 아니든 딴 걸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어차피 첫 번째 조건을 첫 번째에서 만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이럴 땐 무조건 뒤에 거 볼 것도 없이 X예요. 예? 이래야 시간을 단축하는 거니까. 다음 아두의 경우 자 봅시다. 아두 또는 배양이에요. 즉 아두 아니면 배양이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것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아두를 듣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들으면 되겠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봐야 돼요. 학위 역시 해당되는 거 찾을까요? 저기 나왔죠. 띠뚤레. 아까는 독도하 박사에 해당되는 명칭이 나왔으니까 마스터, 석사를 이제 마스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프랑스어 교수법이에요. 프랑스어 교수법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디플롬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구체적인 학위 명칭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예스가 되겠죠. 다음 여러 언어를 말하느냐. 역시 언어와 관련된 거 찾아야 돼요. 렁그를 찾아야 되는데 렁그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대신 빠르 말을 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엉글레 에꼬레아 영어와 한국어를 말한다고 했죠. 저게 바로 외국어가 되겠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한다고 봐야 돼요. 55유로를 넣으면 안 된다라고 되겠죠. 역시 각 비용을 보면 35유로, 45유로, 그 다음에 50유로 어때요? 시간에 해당되는 비용이 세 개가 다 주어진 조건인 55유로를 넘지 않아요.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답안지에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조건을 만족시키면 위에다 X, 만족시키지 못하면 농에다 X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칸마다 0.5점씩이에요. 하면 이 전체가 10점이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맨 끝에 깰 퍼페서역 슈아이세브라고 뭐 하나 질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른 답 중에 분명히 하나는 전부 다 위에 X가 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번호를 쓰거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성을 따지는 건데 무슨 논리성이냐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내가 답을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 텍스트에선 벨리에라는 이 해당되는 게 전부 위가 나와 있으니까 벨리에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상상을 해보자. 내가 여기다 하지 않고 여기다 X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답이 틀렸으니까 마이너스 0.5죠. 그 다음 답이 여기인데 내가 모르고 여기다 표시를 했어요. 틀렸죠? 0.5점이에요. 그러면 합이 10점 중에 1점이 감점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마지막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물론 이 답이 틀리긴 했지만 내가 작성한 답안지에는 마담 오렐리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위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쓴 답에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전부 다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오리에가 답이 돼야 돼요. 이건 비록 틀렸지만 이걸 만약에 틀렸다. 근데 내가 전부 다 위로 쓰지 않고 하나가 삐딱한 거에다가 그거를 여기 있는 걸 이거 다 붙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즉, 맨 끝에 있는 이 문제는 총 배점 10점에는 가산점이 보태주는 점수가 절대 못 돼요. 그냥 10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점수로만 기능을 해요. 이걸 다 맞았다 할지라도 한쪽에 전부 다 내 답안지에 위로 가 있는 거를 답으로 쓰지 않으면 1점이 감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없게 여기서 1점이 감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이 답을 틀렸다 할지라도 이건 이미 0.5 감점이 되는 거고 내가 쓴 답에 봤을 때 한쪽에 전부 위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는 그거의 답을 써야 돼요. 그러면 감점이 없어요. 왜? 응시자의 답안지로 봤을 때 논리적인 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맨 밑에 있는 논리성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돼요. 어때요? 지금 봤던 이 유형이 배양, 독해 첫
번째 10점짜리 유형이에요. 저 10점짜리 유형은 실제로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답안지를 봤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텍스트가 너무 길어요. 한쪽에 4개의 예시문이 꽉 찬 예시문이 주어지고 오른쪽에 지금 저와 같은 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당황하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러요. 그래서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연습을 해야 돼요. 텍스트 다 해석을 하고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해당되는 텍스트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표시했던 답안을 다 한번 지우고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야 그게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Au revoir et à la prochaine.